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실 뉴스일 것 같은데 글로벌 단어로 보면 메모리를 가장 잘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즘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다시 볕이 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 전망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반도체 업종 담당하고 있는 백기련입니다. 먼저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워낙에 핫한 기업이 엔비디아죠. 네.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엔비디아 하면은 GPU이고 GPU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꼭 필요한 반도체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깊은 내용을 들어가면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님이 왜 GPU가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게 핫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I 기술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들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좀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고도화 시킴으로써 좀 더 시장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것들이 XR,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신규 응용처로 보이는 이 시장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의 특징이 공통적인 룰을 좀 빠른 속도로 일정한 규칙하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고 이런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많이 썼던 직렬 연산의 CPU보다는 병렬 연산식으로 구동이 되는 GPU가 좀 더 적합하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칩보다도 이 GPU에 대한 수요 증가가 AI 시장 성장과 함께 요즘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PU보다는 GPU가 더 빠르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거는 GPU가 더 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GPU라고 하는 거는 요즘 들어와서 막 부각이 된 거긴 하지만 예전에도 쓰이고는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PC,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쪽, 그러니까 전통 IT 기기들에 좀 많이 쓰였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사실 뭐 GPU보다는 AP나 다른 칩들이 좀 더 중요했어서 GPU가 쓰이고 있었는데도 부각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서버 GPU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반증하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를 보면 가격이 사실 이거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GPU 글로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300불 정도밖에 안 했어요. 올해 들어와서는 400불에서 500불 사이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1.5배에서 1.8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단기의 수요가 좀 빠르게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 공급 논리를 계산을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도 자체적으로 AI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서는 가장 강자로 남을 거라고 보시나요? 반도체 분류, 시장별로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반도체가 우리 국내 업체들이 잘하는 메모리가 있고 해외가 잘하는 비메모리가 있잖아요. 근데 AI 관련된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 GPU 쪽을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처럼 AI가 막 태동을 하면서 학습하는 구간에서 많이 쓰이는 칩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돼요. 이런 GPU가 지금부터 한 향후 2, 3년 동안 이 시장 학습을 하면서 많이 사용될 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AI가 입력값을 넣으면 모든 추론과 연산을 다 해서 결과값을 도출을 해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값 도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학습 말고 추론에 대한 칩이 필요할 텐데 추론에 대해서는 TPU, NPU 그런 이제 칩들이 나중에 가서는 수요가 좀 더 GPU보다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신규 칩들 AI 관련된 것들은 5년에서 10년 동안 40에서 50% 연평균 성장률을 계속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같이 커가지만 특히 GPU는 지금 당분간 좀 빠르게 수요가 늘어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지금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활성화되면은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 전망 같은 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에 속하는 GPU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GPU를 좀 열어보면 거기에 메모리 중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앞으로 GPU가 증가할 때 안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메모리가 같이 늘어나겠죠. GPU 안에 들어가는 게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픽 D램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요. 일부 응용처에는 그래픽 D램이 들어가고 일부에는 HBM이 들어가는데 HBM이 그래픽 D램이라는 거 대비해서 가격이 한 지금 3배에서 5배 정도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제품 위주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 센터 향 GPU, HBM을 많이 보통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AI 서버 수요가 증가를 하면 GPU가 늘어나고 그 안에 들어가는 HBM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당연히 네. 좀 기술력이나 여러 면에서 제품력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실 뉴스일 것 같은데, 글로벌 단으로 보면 메모리를 가장 잘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도 HBM이라는 거를 하려고 시도를 계속 해왔었어요. 15년도에서 17년도 사이에 마이크론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마이크론이 내세웠던 메모리를 만드는 방식과 하이닉스랑 전자가 하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기술 헤게모니에 대한 싸움이 일부 기간 동안 있었는데, 결국은 국내 메모리 업체들이 그 헤게모니를 가져왔고,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지금 거의 합치면 점유율이 90% 독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얘기를 할 때는 항상 PC 수요가 어떠냐, 스마트폰 판매가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다르게 보면 앞으로는 그런 서버 쪽에 네. 들어가는 반도체가 더 주된 영역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응용처를 일반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AI 관련된 서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서버랑 사실 영역이 조금 달라요. 지금까지 봤던 메모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크게 4개의 영역이 있거든요. PC, 스마트폰, 서버, 그래픽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메모리 강조드렸던 HBM 같은 경우는 그래픽 디램 쪽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픽 디램이라는 영역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픽 디램은 지금까지 그럼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왔나요? 라고 하면 쩌리 느낌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픽 디램은 결국 게임 콘솔 쪽으로 대부분 사용이 되어 있었는데, 닌텐도 이런 거 많이 쓰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는 뭐 해봤자 5, 6GB 정도밖에 메모리가 탑재가 안 되거든요. 시장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는 여기 그래픽 디램 안에 HBM이라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안에 용량도 엄청 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디램 쪽이 과거와 다른 시장이 좀 폭증할 수 있는 게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쭉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적자잖아요. 네. 엄청난 그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불황 빠져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AI와 관련된 반도체 쪽에 성장 전망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올해 하반기 이 네. 회사들의 실적 이런 건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하이닉스는 일단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일단 저는 적자 구간이 지속될 거다라고 밖에 추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망하는 거 아니냐, 하이닉스가 없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AI라는 수호천사 같은 이런 새로운 메모리가 나와서 하이닉스가 적자를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메모리 중에서도 이제 하이닉스가 워낙 이쪽을 대응을 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 2달 전에, 3달 전에 봤던 하이닉스 실적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지나면서는 사실은 이런 AI 말고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봤던 PC나 서버, 모바일 쪽에서도 수요 개선이 좀 나아준다라고 하면 내년 가서는 하이닉스가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탈출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사실 아직 전사 기준으로는 적자가 아니고 반도체가 좀 적자잖아요. 근데 하반기 가면 반등을 회복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 같고, 삼성전자 안에 있는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하반기 지나면서는 조금씩 올라가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부분들을 총 정리를 해봤을 때 내년 1분기, 2분기 지나면서는 좀 지금과는 다른 숫자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관심이 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투자 시장이 열리면서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시장의 업황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주가가 이미 그걸 반영해서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요. 네. 혹시 이러다가 괜히 김칫국 먼저 마시고 실제로는 별로 주가 상승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던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세요? 연초 대비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빼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오른 상황이라서 세게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2분기에 대한 반도체
반도체의 이런 판매량 자체가 너무 갑자기 이제 늘어난 것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기저효과를 감안을 하면 3, 4분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컨셉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먼저 조심해야 될 거는 테마주로 그냥 묶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실제로 AI 반도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진 않은데 그냥 테마 타서 올라가는 종목들 나중에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실제로 펀더멘털이 갖추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가 레벨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대덕전자처럼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실적이 분기 단위로 개선이 될 수 있는 회사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분기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감산도 했고 비메모리 업체들이 감산을 하면 밑에 있는 부품 업체들 같은 입장에서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황이고 7월, 8월에 많이들 실적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 안 좋은 숫자를 보시더라도 이제는 3분기, 4분기부터 숫자들이 많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숫자가 계속 올라올 수 있는 회사들 위주로 조금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메모리 쪽에 대한 비중도 크고 아직은 여기 여팡에 대해서 따라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국내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이제 감산을 하면서 재고를 줄여 나가는 거까지는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3분기, 4분기는 이제 가격이라는 지표를 좀 계속 팔로우업을 꾸준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3분기 스팟 가격 반등과 4분기 컨트랙 가격 반등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본다면 업종 주가는 여기서 단기 조정은 있을지언정 추세적으로 좀 내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기련 연구원님 모시고 반도체 산업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을 요약하고 넘어가자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규격화된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반도체 GPU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핫한 기업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GPU에 들어가는 그래픽 D램을 잘 만드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고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걱정이 사실 많았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고 중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을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고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은 기대감에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분기 실적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다. 꽤 긍정적으로 보시고 다만 인공지능 AI 반도체와 별로 관련도 없는데 괜히 테마주로 엮인 종목 그런 거는 좀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낙 반도체 산업은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이 관심이 큰 산업인데요. 이 산업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사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 분위기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업종 담당을 시작을 하고 나서 되게 걱정도 많았고 부담도 컸는데 AI라는 새로운 반도체가 이제 시장에 제대로 좀 소개가 되고 빠르게 지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도 이런 거 덕분에 좀 밝지 않을까 싶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너무 부담스럽게 보지 마시고 저희 유한타증권의 자료 그리고 동아일보 여기 자료 영상 많이 보시면서 좀 관련된 찐 수혜주들 많이 찾으셔가지고 투자도 대박 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렛츠 딥다이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